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주는 정책생활관장입니다. 2020 최신판 2020년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먼저 쭉 좀 설명드리고 2020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실업급여란 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라든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에 이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활을 좀 안정시키고 그러면서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정책인데요. 이 실업급여가 2020년도에 좀 바뀌었어요. 정확하게는 2019년 10월 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 10월 1일 퇴사자부터는 설명드리는 실업급여 정책이 적용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일단은 구직급여랑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실직을 하신 다음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예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총 6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 자격 조건이 돼요. 뭐 180일 6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딱 단순하게 고용보험 6번 이상 납부한 사람이 자격 조건이 일단 첫 번째로는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 회사 말고 전 회사에서 1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3, 4개월을 다니다가 회사가 이제 파산한 거죠. 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용보험이 이제 전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쌓인 게 있어요. 12개월 동안 적립이 되는데 이 적립 기간과 이 전 회사 3개월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 6회가 넘었으니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용보험이 이렇게 적립이 되긴 하는데 퇴직한 다음에 3년 안에 취업을 하시지 않으면은 적립된 기간이 소멸되니까 이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정책 소개에 보면은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는 거죠.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혹은 계약직인 경우에 재계약 종료, 비자발적 퇴사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꼭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장 근로가 너무 많았다던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회사가 이제 막 이전을 한다던가, 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세 번째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가 이제 필요한 때,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50번 고용센터거든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니까 꼭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평균 임금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그 기준으로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였어요. 그런데 이게 60%로 상향이 됐다라는 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평균 급여액이 11만원 이상 받으셨으면은 상한액으로 66,000원을 받을 수 있고, 10만 200원이었으면은 하한액으로 6만 1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느냐,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어떻게 늘었냐면은 원래는 90일,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였는데 이게 120일에서 270일로 한 30일씩 더 늘어난 거죠. 최소 받을 수 있는 거는 120일, 50세 미만과 그 다음에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이제 기준이 나눠지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는 120일이고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270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것들 많이 나오니까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 조회로 가셔가지고 내가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일단은 6개월이 넘었는지 6번 넘었는지 이걸 알 수 있죠. 퇴직한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직 처리를 했는지 이거를 확인하시고, 상실신고서랑 이직 확인서 이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워크넷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내 상태를 구직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상태가 구직 신청으로 바뀌고,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되는데 퀴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들으신 다음에 가까운데 지역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상담하시면은 신청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 한 8회차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내가 이제 취업활동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1회차 때는 당연히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방문한 다음에 신청하시고 2회차, 3회차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월 1회 타라민이나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서 회사에 지원하는 거를 서류를 캡처 혹은 프린트 해가지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다가 제출하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출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그 날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특히 온라인도 똑같이 그 날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4회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4번은 월 2회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거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꼭 취업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만 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직업훈련기관, 학원 같은 데서 수강을 한다던가 적성검사라든가 이제 취업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휘청휘청하는 회사들도 많고 정리해고하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실업급여 자체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뭔가 좀 재충전의 기회도 삼으시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공부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인데 회사에다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받게끔 막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그 회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에서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개인 간의 통장에 돈을 들어오고 뭐 나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고 아무래도 그 아르바이트라든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다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고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고용센터에 뭐 미리 상담해 보시고 전화 연락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020년 이제 최신판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혹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Q&A라든가 그런 영상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둥탁.